오늘은 블렌더로 밤하늘 애니메이션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으로 만든 장면이 있는데 이걸 3D로 다시 만들어 보았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요소들을 단순화해서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보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직 모델링은 미숙해서 노드값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건 모두 삭제하고 새로 시작해 볼게요. 간단한 세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씬의 렌더 엔진을 사이클로 바꾸고, 그래픽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디바이스를 CPU를 GPU로 바꿔주시고요. 저는 컴 사양이 높지 않아서 샘플링 값은 1024로 렌더 값과 뷰포트 값을 일치시키겠습니다. 특히 이 스레스홀드 값은 그대로 두면 저의 경우에는 1프레임당 렌더링이 1분씩 걸리기 때문에 렌더 노이즈 스레스홀드 값도 0.1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 메쉬들로 대충 요소들 위치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Shift A 플레인을 선택해서 바닥을 깔아주고 S를 눌러서 크기를 키워줍니다. 이번엔 Shift A 큐브를 눌러서 건물을 잡아보겠습니다. S를 눌러서 크기를 키워주고 GZ로 바닥 위로 대충 위치시켜 줄게요. 다음은 Shift A, 메쉬, UV 스피어를 선택하고 G키를 눌러서 달 위치도 잡아줄게요. 달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뒤 쉐이드 스무스 버튼을 눌러서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서 뷰 위치도 설정해 볼게요. Shift A 카메라를 선택한 후 GZ를 눌러서 위로 뽑아준 뒤 X키를 누르고 앞쪽으로 일단 가져올게요. 이 화면에서는 모델링을 하고 창을 하나 더 만들어서 카메라 뷰를 보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왼쪽 창 부분에 갖다 대면 십자가 모양이 뜨는데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끌고 오면 창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 왼쪽 창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넘버패드 0을 누르면 현재 카메라 뷰가 보입니다. 지금 카메라가 건물 아래쪽에 있어서 이런 뷰가 나오는데요. 오른쪽에서 카메라를 선택 후 G키를 눌러서 위치를 위로 조정해 볼게요. 그럼 대충 위치가 잡혔습니다. 이제 카메라 설정을 잡아 볼게요. 오른쪽에 초록색 카메라 버튼을 클릭합니다. 타입이 퍼스펙티브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원근감 효과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설명하기 편하게 원근감 없는 타입인 오소그래픽 타입으로 바꿔서 진행할 건데 이건 원하시는 대로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오소그래픽 타입에서 넘버패드 1을 눌러서 측면 뷰에서 R키를 눌러서 카메라 고개를 좀 더 들어주고 G키로 위치를 조정한 뒤 S키로 달 크기도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밑에 오소그래픽 스케일 값도 조정해서 건물을 좀 더 보이게 카메라를 조정해 볼게요. 다음은 카메라 크기를 바꿔볼게요. 오른쪽에 아웃풋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은 가로가 1920픽셀로 되어 있는데 저는 1500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비율이 이렇게 좀 더 정사각형에 가깝게 조정됩니다. 이것도 원하시는 크기대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제 카메라 위치 설정은 끝났고 뒤에 밤하늘 별들을 만들어 볼 건데 밤하늘 색이 들어갈 벽 먼저 세워주겠습니다. 이 바닥을 선택한 뒤 탭 버튼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오시고 뒤쪽 버티클 두 개를 선택한 다음 1을 누르고 Z를 눌러서 벽을 세워주면 됩니다. 다시 탭 버튼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옵니다. 뒤에 별을 만들기 전에 요소대에 간단한 색 먼저 입히고 들어갈 건데요. 색은 이 지구본 모양 머티리얼 탭에서도 입력할 수 있고 쉐이딩 탭에서도 입력할 수 있는데 머티리얼 탭에서 해볼게요. 건물을 선택하고 머티리얼 탭에서 뉴를 누르고 컬러를 보라색으로 입혀줍니다. 보라색이 들어가 있는데 화면에 표시가 안 되는 건 솔리드 뷰라 그런데요. 왼쪽 창에서 Z를 눌러서 렌더 뷰로 보면 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빛이 없어서 어두운데 빛을 하나 만들어서 색을 좀 확인해 볼게요. Shift A를 눌러서 라이트에서 선을 눌러줍니다. G키를 이용해 위쪽에 아무데나 배치해 줄게요. 이제 달에도 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달을 선택하고 머티리얼 탭을 누르고 베이스 컬러를 노란색으로 선택할게요. 빛이 모자라서 지금 이렇게 칙칙한데 계속 추가할 거니까 지금은 스트렝스 값만 조금 더 높이는 걸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뒤쪽 하늘 배경에도 색을 넣을 건데 보시면 바닥은 어차피 안 보이니까 색을 넣을 필요가 없어서 이걸 나눠줄게요. 클릭한 상태에서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줍니다. 드래그해서 하늘 배경 쪽 사각형 버티클들을 선택해 주시고요. P를 누르고 세퍼레이트 셀렉션을 눌러줍니다. 다시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시고
허공을 클릭한 뒤 다시 배경 쪽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배경에도 머티리얼에서 색을 넣을 수 있는데 그라디언트로 색을 넣을 거라 쉐이딩 탭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Z키를 눌러보면 렌더 모드가 아니라 머티리얼 뷰라 이렇게 화난데요. 이 상태가 색을 확인하기 쉬워서 여기서 색을 넣어본 다음에 렌더 뷰에서 추가로 색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뉴 버튼을 누르고요. 그라디언트를 주기 위해선 노드 2개가 더 필요한데요. Shift A를 눌러서 검색창에 컬러 램프 하나, 또 Shift A를 눌러서 이번엔 그라디언트 텍스처 이렇게 2개 노드를 만들고 여기 컬러를 팩에 연결하고 램프 컬러를 BSDF 베이스 컬러에 연결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데 그라디언트 방향이 설정이 안 돼서 그렇고요. 그라디언트 텍스처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P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처 방향 설정할 수 있는 노드 세트가 뜹니다. 여기서 로테이션 Y 방향을 90도 쪽으로 높여주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색이 나타나요. 색 방향은 맞춰졌으니 이제 색도 푸른빛으로 넣어줄게요. 검은색 바를 클릭하고 흰색 부분으로 올려준 뒤 짙은 파란색에 놓고 마찬가지로 흰색 바도 열한 푸른빛으로 선택해줍니다. Z키를 누르고 렌더 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배경 쪽을 비추는 빛이 모자라서 색이 잘 안 보이는데 레이아웃 탭으로 돌아가서 배경 쪽으로 빛을 만들어 줄게요. Shift A를 눌러서 라이트에서 에리어를 선택하고 G키, R키로 방향을 배경 쪽으로 설정한 후 빛 설정 탭에서 파워 값을 100으로 올리고 빛의 컬러도 푸른빛으로 맞춰줄게요. 빛 설정 탭에서 사이즈도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Shift D를 눌러서 이 빛을 복제한 후 마찬가지로 G, R키 등으로 조정해 왼쪽 배경에도 빛을 비춰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그라디언트 모양이 나오는데 색은 얼마든지 이렇게 쉐이딩 탭에 다시 가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대충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별을 만들어 줄 건데 그건 여기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전에 별이 들어갈 공간을 큐브로 잡아줘야 해요. 근데 여기 뒤쪽에 공간이 부족해서 배경을 선택하고 GX로 뒤쪽 공간을 확보해 준 다음에 Shift A로 큐브를 선택해서 S키로 사이즈를 키워주고 G키로 위치를 조정해서 카메라 뷰 화면에 큐브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이 큐브 안에 별들이 채워지게 할 건데 여기 지오메트리 노드 탭을 클릭해 주세요. 뉴를 눌러서 인풋 아웃풋 노드가 보이게 해주고요. 이 2개 노드 사이에 큐브를 공간으로 바꿔주는 메쉬 투 볼륨 노드와 그 공간에 큐브 모양들이 퍼지게 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트 노드 2개를 먼저 만들어서 연결해 줄 겁니다. Shift A를 누르고 검색창에 메쉬 투 볼륨 노드를 꺼내주고 그리고 다시 Shift A를 눌러서 디스트리뷰트 포인트 인 볼륨 노드를 꺼내놓고 인풋 아웃풋 사이에 연결된 선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칼 아이콘이 뜨는데 이 상태로 줄을 끊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인풋 지오메트리를 메쉬 투 볼륨 메쉬에 연결하고 여기 볼륨을 디스트리뷰트 볼륨에 연결한 다음 포인트를 아웃풋에 연결해주면 이렇게 작은 큐브들이 공간에 퍼져요. 옆에 창을 렌더 뷰 창으로 만들어서 화면을 보면서 계속 조정해 보겠습니다. 왼쪽 위쪽에 파일 밑에 에디터 타입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걸 3D 뷰포트로 바꾸고 Z키를 누른 다음 렌더 뷰로 만들어주고 넘버 패드 0을 눌러서 카메라 뷰도 켜줍니다. 지금 별이 사이즈가 너무 크고 적게 퍼져 있는데 여기 덴시티 값 2개를 적절히 올려주면 돼요. 한번 수치를 조정해서 많이 퍼지게 해볼게요. 한 요 정도에서 일단 멈추고 다음은 모양과 사이즈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추가로 노드들을 추가해 줄 거예요. 저는 큐브 모양을 아이코스피어로 할 거라 Shift A를 눌러서 검색창에 아이코스피어를 눌러서 꺼내주고 다시 Shift A를 눌러서 이 아이코스피어 모양으로 변환하기 위한 노드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를 하나 꺼내주고 다시 Shift A를 눌러서 이 별에 노란색을 입힐 수 있는 샘 머티리얼 노드도 함께 꺼내줍니다. 컨트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아웃풋에 연결됐던 노드는 끊어주고 새로 이어줄게요. 디스트리뷰트 포인트를 인스턴스 포인트에 연결하고 아이코스피어 메쉬를 인스턴스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를 셋 머티리얼 지오메트리로 연결하고 지오메트리를 아웃풋 지오메트리에 연결하면 되는데요. 이제 모양은 아이코스피어로 바뀌었는데 사이즈도 조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이코스피어 레디우스 값을 1m에서 0.002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얼추 밤하늘 별처럼 퍼지게 됩니다. 저는 크기를 0.005로 조금 더 올릴게요. 여기 있는 노드의 모든 수치는 이제 조금씩 마음대로 건드려 보시면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고요. 이제 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 탭에서 노란색 먼저 입혀볼게요. 지구본 모양을 클릭하고 뉴를 누르고 베이스 컬러를 노란색으로 바꿔봅니다. 이걸 다시 꺼내 써야 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정해 줄게요. 기존 이름은 지우고 스타 머티리얼이라고 적어봅니다. 렌더 창에서 확대해보면 아무 반응이 없는데요. 셋 머티리얼 노드에서 설정해줘야 합니다. 여기 머티리얼을 클릭하면 그동안 입력했던 머티리얼들이 있는데 방금 만들어줬던 스타 머티리얼을 선택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색이 들어옵니다. 별에도 빛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에미션 값을 넣어줄게요. 머티리얼 탭 아래쪽 에미션에서 색도 약간 노란색으로 바꿔주고 스트렝스 값도 조금 높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희게만 변하는데요. 실제 렌더링 됐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점검차 렌더 이미지를 눌러볼게요. 단축키는 F12이고요. 아니면 여기 렌더에서 렌더 이미지를 눌러주면 됩니다. 렌더링이 진행이 되는데 이 샘플 값이 1024까지 다 채우면 끝나요. 렌더가 끝나면 이렇게 실제 이미지가 보이는데 아직 빛이 예제 영상처럼 퍼져 보이지가 않죠. 컴포지팅 탭에서 글레어 노드를 추가해 줘야 합니다. 렌더 이미지 창을 끄고 컴포지팅 탭으로 가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컴포지팅 탭에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유즈 노드를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기본 노드들이 뜹니다. 뒤쪽 배경화면으로 적용된 모습을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 있게 뷰어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Shift A를 누르고 검색창에 뷰어를 입력해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렌더 이미지에 이미지를 뷰어 쪽에도 연결해주면 이렇게 현재 화면이 뒤에 뜨는데요. 오른쪽 뷰에서 줌을 조절해주면 화면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글레어 노드를 추가해서 빛을 퍼지게 만들어 볼게요. Shift A를 누르고 글레어 노드 검색 후 꺼내주고 이 사이에 끌어서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저절로 연결이 됩니다. 글레어 노드의 이미지를 뷰어에도 연결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게요. 이제 빛이 퍼지는데 너무 커서 페이드 값을 낮춰보겠습니다. 퍼지는 빛은 조절이 됐는데 여전히 별 크기가 큰 것 같아서 지오메트리 탭에 가서 아이코스피어 레디우스 크기를 0.002로 조금 더 낮게 조정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컴포지팅에 오면 크기 조정이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F11을 눌러서 렌더 이미지를 한번 돌려주셔야 돼요. 여기 샘플 값이 끝까지 차야 반영이 되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반영이 됐고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서 별 작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레이아웃 탭으로 다시 가보면 여기 렌더뷰 창에 방금 작업한 빛 퍼진 모습이 안 보이실 텐데 컴포지팅에서 조정한 글레어 노드는 최종 렌더에서만 보이니까 중간중간 확인이 필요하실 땐 F12를 눌러서 렌더 이미지를 돌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달에도 빛을 넣어 볼게요. 일단 이 달에 머티리얼 값을 조정해서 빛을 넣어 볼게요. 머티리얼 탭에서 러프니스 값을 낮춰서 좀 더 맨질맨질하게 만들어주고 코트의 웨이트 값도 1로 높여서 코팅된 것처럼 더 반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틴트 값은 진한 노란색으로 입혀주겠습니다. 에미션을 열어서 빛 컬러도 조금 노란빛을 띠게 색을 정해주고 스트렝스 값을 15로 높여서 빛을 발산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빛이 적용됐는데 퍼지게 만들어야 하니까 다시 컴포지팅 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직 달 머티리얼 값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F11을 눌러서 렌더링을 한번 끝까지 돌려주시면 이렇게 뒤쪽에도 반영이 잘 됩니다. 보시면 빛이 발산하면서 노란색이 거의 다 가려버렸는데 설정을 하나 바꿔서 노란빛이 나오게 해볼게요. 옆에 렌더 탭에서 맨 밑에 컬러 매니지먼트를 펼쳐주시고 뷰 트랜스폼을 AGX에서 필름믹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노란 달빛도 표현됩니다. 여기서 노란 달빛을 좀 더 둥그렇게 퍼지게 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글레어 모양이 스트릭스로 되어 있는데 둥글게 하려면 이렇게 포그 글로 모양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면 뒤에 별빛은 스트릭스 모양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건 원래대로 변경하고 글레어 노드를 새로 하나 더 추가해서 두 개의 다른 모양의 글레어 노드가 한 번에 보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옆에 뷰 레이어 탭에서 패스를 펼쳐주면 크립토 매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오브젝트를 체크해 줍니다. 그럼 여기 렌더 레이어 모양이 좀 바뀌고요. Shift A를 눌러서 크립토 매트를 선택해서 꺼내주고 렌더 레이어 이미지를 크립토 매트 이미지에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스포이드가 뜨는데 이걸로 달을 찍어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포이드를 달에 갖다 대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ESC를 눌러서 스포이드를 꺼주고 F12로 렌더링을 한번 돌려준 다음
다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스포이드를 달에 갖다 대면 오브젝트 이름 스피어도 뜨면서 스포이드를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매트 아이디에 스피어가 잘 들어오게 되고요. 다음은 새 글레어 노드를 만들어 볼게요. Shift A를 눌러서 글레어 노드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크립토 매트 이미지와 글레어 이미지를 연결하고 이 글레어는 동그랗게 퍼지는 호그 글로 모양으로 바꿔주고요. 이 두 개 글레어 노드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노드를 만들 건데 Shift A를 눌러서 컬러 믹스를 꺼내줍니다. 믹스를 통해서 줄기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위쪽 글레어 연결된 줄은 끊어주겠습니다. 컨트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잘라준 다음 위쪽 글레어 이미지를 믹스 위쪽 이미지에 연결하고 아래쪽 글레어 이미지를 믹스 아래쪽 이미지에 연결한 후 컬러 모드를 믹스해서 애드로 바꿔준 뒤 여기서 이미지를 각각 컴포짓과 뷰어에 연결해주면 이렇게 달에는 동그란 빛이 표현되면서 동시에 별도 줄기 모양 빛이 퍼지도록 유지됩니다. 노드의 여러 값들을 자유롭게 조정하시면서 원하는 정도를 맞춰주면 되는데요. 저는 사이즈를 8로 낮추고 페이드 값도 조금 낮추고 팩 값도 조금 낮춘 다음 달과 별빛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레이아웃 탭으로 돌아와서 다음은 건물의 지붕과 창문을 만들고 점토로 만든 것 같은 지문 텍스처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방해돼서 잠깐 여기 창에서 눈을 꺼줄게요. 지붕은 이 건물을 복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 D를 누르고 복제한 다음 ESC를 눌러서 제자리에 둔 뒤 GZ로 위쪽으로 위치시킵니다. SZ를 눌러서 지붕 높이도 조절해주고 다시 S키를 눌러서 크기도 건물보다 조금 크게 해줄게요. 그리고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준 뒤 윗면 버티클 4개를 선택한 후 S키를 누르고 줄여주세요. 그리고 GZ로 높이를 다시 더 줄여주겠습니다. 대충 모양은 나왔는데 너무 각이 져서 베벨 모디파이어를 주겠습니다. 옆에 렌치 모양 모디파이어 탭을 누르고 제너레이트에서 베벨을 선택해 줍니다. 수치를 조정해 볼게요. 일단 지오메트리를 펼쳐서 수치 조절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클램프 오버랩은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마운트 값을 올려주시고 세그먼트 값도 5로 올려줄게요. 다음에 지붕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오른쪽을 클릭한 뒤 나오는 쉐이드 스무스 버튼을 눌러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지붕 아래쪽이 더 뭉툭했으면 좋겠어서 엣지를 나눠줄 건데요.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간 후 이 지붕 라인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컨트롤 R을 누르면 선이 나뉩니다. 이 상태로 지붕 끝쪽으로 끌고 내려와 선을 위치시키고 이제 맨 아래쪽 지붕 버티클을 모두 선택하게 하기 위해 Alt Z를 눌러서 뒤쪽 버티클도 보이게 한 뒤 아래쪽 버티클 4개도 모두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S를 눌러서 크기를 줄여주면 뭉툭하게 변합니다. Alt Z를 다시 눌러서 엑스레이 모드를 꺼주세요. 여기서 더 뭉툭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어를 추가로 주면 되는데요. Add 모디파이어를 누르고 이번엔 디폼의 디스플레이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빵빵해지는데 스트렝스 값을 낮춰서 적당히 빵빵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다음은 쉐이딩 탭에서 점토 느낌을 위해 지문 텍스처를 입혀보겠습니다. 쉐이딩 탭을 눌러주시고 그 전에 먼저 지문 텍스처를 저장해야 하는데 구글에서 핑거프린트 심리스 텍스처를 검색한 후 무료로 제공되는 사진 중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 이미지의 사진을 저장해서 써볼게요. 일단 Z를 눌러서 렌더뷰로 보면서 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Shift A를 눌러서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꺼내주시고 오픈 버튼을 눌러서 받아놓은 지문 텍스처를 열어줍니다. 지문 이미지를 지붕의 러프니스와 노멀에 적용해 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 2개 노드가 더 필요한데요. Shift A를 눌러서 컬러 램프 하나, 또 Shift A를 눌러서 범프 노드 하나를 각각 꺼내줍니다. 다음에 이미지 텍스처 컬러를 컬러 램프 팩에 연결하고 동시에 범프의 하이트에도 연결해줍니다. 범프의 노멀은 BSDF 노멀에 연결하고 컬러 램프 컬러는 러프니스에 연결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지문 텍스처가 적용이 됐는데 지붕과 건물에 동시에 머티리얼이 들어가는 건 아까 Shift D로 복제하면서 머티리얼도 함께 복사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각각 눌러보면 머티리얼 004로 같은 머티리얼을 공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옆에 숫자 버튼을 눌러서 각각 다른 머티리얼을 사용하게 만들어주고 건물에 붙어있는 램프와 범프 등 노드는 일단 삭제해 주신 다음 지붕만 보면서 지문 텍스처를 계속 수정하겠습니다. 먼저 지문 크기를 조정할게요. 이미지 텍스처 노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서 노드 랭글러를 켜주시고
저는 여기서 스케일 값을 한꺼번에 조정할 건데 XYZ를 쭉 드래그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좌우로 움직이면 수치가 조절되고요. 저는 3 정도로 지문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컬러 스페이스는 흑백으로만 수치를 조절할 수 있게 논컬러로 바꿔주시고, 지금 지문 무늬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누른 것처럼 보이게 인버트를 체크해서 방향을 바꿔주시고요. 다음은 여기 보시면 빛 반사를 좀 덜 되게 해서 점토 느낌을 더 살려줄 건데, 여기 러프니스가 램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램프 값에서 조정을 해볼게요. 검은색을 좀 더 흰색 쪽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빛이 덜 반사되는 재질로 바뀝니다. 다음은 지문 표현이 너무 세서 여기 범프의 스트렝스 값을 낮춰줄게요. 저는 0.3으로 낮춰주겠습니다. 그럼 지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레이아웃 탭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벽에 창문 2개를 뚫고 안에 조명을 넣어 볼게요. 건물을 선택하시고 일단 먼저 안쪽에 빛을 넣어줄 거라 건물 안을 뚫어줘야 하는데, 지붕을 잠깐 눈을 꺼서 가려줄게요. 건물을 클릭 후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주시고, 버텍스 선택 모드에서 4개 점을 선택하고 I를 눌러서 안쪽으로 벽 두께만큼만 뽑아주고 1을 눌러서 아래쪽으로 끌어옵니다. Alt Z를 눌러서 엑스레이 모드에서 GZ로 바닥 근처까지 더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안이 뚫렸고요. 지붕도 다시 눈을 켜주겠습니다. 이제 창문 모양으로 구멍을 뚫을 큐브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넘버 패드 3을 눌러서 정면을 보게 해주시고 Shift C를 눌러서 커서를 중심점에 두겠습니다. 커서를 중심으로 큐브가 만들어지거든요. Shift A에서 메쉬 큐브를 선택해 주시고 G키로 건물에 가져온 후 S키로 창문 크기를 조정해 볼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두께는 벽을 뚫을 정도만 되면 돼서 Y축 두께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제 이 큐브의 윗면을 둥글게 만들어 볼 건데요.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주신 후 여기 엣지 선택 모드에서 이 선 2개를 클릭해 줍니다. 컨트롤 B를 눌러서 세모꼴로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서 세그먼트 값을 늘려줍니다. 창문 모양을 잡았고 이제 벽을 뚫을 수 있게 건물 사이로 위치시켜 줄 건데, 탭을 누르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Alt Z로, 엑스레이 모드에서 GY로 큐브를 벽 사이에 위치시켜 줍니다. 다음은 건물을 클릭한 후 모디파이어 탭에서 Add Generate에서 불린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스포이드를 창문 큐브에 찍으면 벽이 뚫리는데요. 지금 큐브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 큐브 눈도 한번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문 구멍이 잘 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벽이 뚫렸다고 큐브를 삭제해버리면 효과도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삭제하시면 안되고, 이름을 불린 윈도우로 바꿔준 다음 눈도 꺼주고 렌더링 할 때도 안 보이게 카메라 버튼도 꺼준 채 끝까지 관리하면 되는데요. 지금 창틀을 이 큐브를 이용해 만들어 해서 다시 눈을 잠깐 켜주겠습니다. 큐브의 앞면만 사용할 거예요. 큐브를 선택하고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주신 후 면 선택 모드에서 앞면을 클릭한 후 Shift D를 눌러서 복제하시고 ESC로 그 자리에 놓아준 뒤 P를 눌러서 Separate Selection으로 분리해 주시고요.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신 후 허공을 클릭하고 다시 면을 클릭한 채로 GX를 눌러서 앞쪽으로 가져올게요. 이제 뒤쪽 큐브는 사용 안 해서 눈을 꺼주시고요. 창틀용 큐브도 윈도우 프레임으로 이름을 바꿔줄게요. 탭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A를 눌러 전체 선택 후 X를 누르고 Only Face를 선택해서 선만 남기고 면은 삭제해 주겠습니다. 다시 버텍스 모드로 들어오시고 전체 선택 후 E키를 눌러서 창틀 깊이를 뽑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오고요. 이제 창틀 두께를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로 만들어 줄 건데, 그 전에 컨트롤 A를 눌러서 All 트랜스폼을 눌러서 크기 위치 값들을 적용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를 눌러서 오리진 포인트도 창틀 한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제 모디파이어 탭에서 Add Modifier Generate Solidify를 선택해 주시고요. 두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지금 이상한데 일단 이븐 티크니스를 눌러서 일정한 두께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도 여전히 모양이 이상한데요. 이거는 뷰포트 오버레이에서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체크해 보시면 겉면이 모두 파랗게 이어져야 하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뒤집어져 있어요. 여기 창문 아래쪽 면이 뒤집혔기 때문인데, 다시 뒤집는 방법은 면을 선택하고 Shift N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멀쩡한 모양이 잡혀요. 이제 뷰포트 오버레이에서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은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만든 창문을 건물에 끼워 볼게요. GX를 눌러서 가져다 놓습니다.
창문을 동글동글하게 하려면 여기서 Add Modifier에서 Generate 베벨을 선택해 주시고 지오메트리 클램프 오버랩은 체크를 해제해 주신 다음 어마운트 값을 조정하고 세그먼트 값도 5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오메트리 아우터 샤프를 아크로 바꿔주면 동글동글 창틀이 됩니다. 다음은 창살을 만들 건데 새 큐브를 만들기 전에 커서 먼저 창 가운데로 위치시켜 줄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Set Origin, Origin to Geometry를 눌러서 오리진 포인트를 창살 가운데 위치시키고 Shift S를 눌러서 커서 to Select를 눌러서 커서도 창 가운데로 위치시킵니다. 이제 Shift A를 눌러서 메쉬 큐브를 눌러주시고 S키로 사이즈를 줄여준 다음 SZ로 길이도 키워서 창살 안에 들어올 정도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가로 창살 2개도 만들 건데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컨트롤 R을 누르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주면 줄이 하나가 더 나뉩니다. 여기서 ESC를 눌러서 그 자리에 두시고 다음은 컨트롤 B를 눌러서 베벨로 창살 두께를 만들어 줄게요. 이제 나뉜 이 작은 정사각형을 좌우로 뽑아 줄 건데요. 면 선택 모드로 들어가서 오른쪽 창살 부분 이 2개를 선택하고 이 Y를 눌러서 뽑아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창살도 각을 좀 깎아주고 싶으시다면 컨트롤 A를 눌러서 얼 트랜스폼을 눌러준 뒤 마우스 우클릭 Set Origin, Origin to Geometry를 눌러주시고 모디파이어 제너레이트 베벨을 선택하고 클램프 오버랩을 해제하고 어마운트 값과 세그먼트 값을 조금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우터도 샤프에서 아크로 바꿔주면 더 부드러워져요. 그럼 창 모양 모두 완성입니다. 그럼 창에도 머티리얼에서 색을 입혀볼게요. 창틀 선택 후 머티리얼 탭에 들어가 뉴를 누르고 원하는 색을 선택합니다. 창살에도 똑같은 색을 복붙하고 싶다면 창살 먼저 선택 후 복사할 창틀을 마지막으로 선택, 컨트롤 L을 눌러서 링크 머티리얼을 선택하면 같은 색이 입혀집니다. 다음은 창 안에 조명을 넣을 건데 옆에 창문이랑 다른 색 조명을 넣을 거라 공간 분리를 위해 앞면이 뚫린 방을 만들어서 먼저 넣어 줄게요. Shift A 메쉬 큐브를 만들고 넘버 패드 3을 눌러서 정면을 본 뒤 S키를 이용해 창 안쪽 방이 될 만한 사이즈로 만들어 주고 G키로 위치도 얼추 맞춰 볼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서 이제 앞면을 뚫겠습니다. 탭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면 선택 모드에서 앞면 선택 후 X키를 누르고 페이스를 눌러 앞면만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GY를 눌러서 건물 안쪽으로 끼워 볼게요. Alt Z를 눌러 엑스레이 모드에서 위치를 조금 더 수정하고 방 높이도 조금 키워 보겠습니다. 이제 방에 색을 입힐게요. 조명이 들어왔을 때 방색이랑 섞이면 예쁘거든요. 옆에 머티리얼 탭에서 뉴를 눌러서 베이스 컬러를 노란빛으로 바꿔볼게요. 조명을 달아 보겠습니다. Shift A 라이트에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G키로 창문한 방 위쪽으로 이동시킬게요. 잘 안 보이면 Alt Z를 눌러서 이동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빛이 생기는데 조명색도 노란빛으로 바꾸고 파워도 조금 올릴게요. 조명 위치를 조금 더 방 위쪽으로 수정하고 방색도 조금 진한 색으로 바꿔주면 은은하게 천장에서 빛이 내려온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왼쪽 창문 요소들을 복붙해서 오른쪽에 가져올 건데요. 그 전에 왼쪽 요소들을 한 폴더에 집어넣어서 선택하기 쉽게 할게요. 일단 창문이랑 창살 그리고 방을 Shift를 누른 채 선택하고 M키를 눌러서 New Collection 새 폴더 이름을 정해주고 OK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한 폴더에 들어오고요. 빛도 선택해서 M키를 누른 후 방금 만든 폴더를 선택해 넣어주세요. 아까 가려놨던 불린 윈도우도 같이 복사해야 하기 때문에 눈을 켜주시고요. 마찬가지로 M키를 눌러서 같은 폴더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윈도우 세트 폴더에 마우스 우클릭 셀렉트 오브젝트를 누르면 안에 있는 요소가 모두 선택되고요. 이 상태에서 Shift D를 눌러서 GY로 오른쪽으로 가져옵니다. 왼쪽 문 불린용 큐브는 이제 눈을 다시 꺼주고 오른쪽용도 한번 눈을 꺼져보면 아직 안 뚫려 있는데요. 그건 벽에 오른쪽용 불린 모디파이를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눈을 켠 다음 건물을 선택하고 Add Modifier, Generate 불린을 선택해서 스포이드를 오른쪽 큐브에 찍으면 됩니다. 이제 눈을 꺼보면 정상으로 나와요. 오른쪽은 조명색을 바꿔볼게요. 오른쪽 라이트 탭에서 컬러를 분홍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창문도 완성입니다. 이제 고양이를 만들고 꼬리를 움직여 볼게요. 고양이 큐브가 생성될 곳에 Shift 우클릭을 눌러서 커서를 가져다 놓고 Shift A 메쉬에서 라운드 큐브를 생성할 건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여기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엑스트라라고 검색하면 두 번째 애드 메쉬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Shift A 메쉬 라운드 큐브를 누르고 오퍼레이트 프리셋 설정은 쿼드 스피어로 바꿔주시고 아크 값을 4로 낮춰주겠습니다. S를 눌러 크기를 줄여주고 이 아래쪽은 납작하게 할 건데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버텍스 모드 선택 후 Alt Z 움직일 아랫부분 점들 선택 후 여기 비례 편집 모드 버튼을 누르고 G를 누르면 동그란 원이 생기는데요. 마우스 휠로 적용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넘버패드 3을 눌러서 앞면을 보고 다시 해볼게요. 맨 아래점부터 위로 조금씩 올려서 조금씩 찌그러뜨려 줍니다. 모양이 다 잡히면 S키로 고양이가 될 만큼 사이즈를 줄여주시고 우클릭 쉐이드 스무스를 눌러서 부드럽게 해준 뒤 지붕 위에 얹혀줄게요. 다음은 머리를 만들어 볼게요. 애드 메쉬 라운드 큐브 선택 후 사이즈를 줄여서 몸 왼쪽 위에 얹혀줄게요. 머리를 이렇게 무늬를 줄 거라 위쪽 머리를 만들기 위해 Shift D로 머리를 복제 후 ESC를 눌러 그 자리에 놓고 너무 딱 겹쳐 있으니까 복제한 머리는 S키로 조금만 키워줄게요.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간 후 숫자 패드 3을 눌러 정면에서 Alt Z 엑스레이 모드에서 버텍스 모드에서 아래쪽 점을 선택하고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앞면 점을 떼어서 이렇게 만들 건데요. 이 점만 선택하고 V를 누르고 이렇게 옆으로 떼어내면 됩니다. G키로 좀 더 곡선이 될 수 있게 위로 이츠시켜 줄게요. 양쪽이 완벽한 대칭을 이룰 수 있게 왼쪽은 아예 삭제하고 미러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볼게요. 탭으로 에디트 모드에서 엑스레이 모드에서 왼쪽 버텍스 모드 선택 후 X를 눌러 삭제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서 애드 모디파이어, 제너레이트, 미러를 선택할게요. Y축 대칭이니까 X를 해제하고 Y를 눌러줍니다. 딱 붙을 수 있게 클리핑을 체크해주세요. 우클릭 쉐이드 스무스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라운드 큐브로 귀도 만들어줍니다. 적절한 위치를 잡아준 다음 여기 스컬핑 탭에 가서 여기 이 드로우 버튼으로 잡아당겨서 뾰족한 느낌이 나게 만들어줄게요. 어차피 털로 덮을 거라 그냥 앞면에서 봤을 때만 대충 모양이 나오도록 한 뒤 다시 레이아웃 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클릭 쉐이드 스무스로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애드 모디파이어에서 미러를 누른 다음 얼굴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룰 수 있게 스포이드를 얼굴을 찍어주고 X는 끄고 Y 버튼을 눌러줍니다. 머티리얼 탭에서 색을 줄게요. 얼굴은 하얀색이고 귀 쪽 머리와 몸통은 검은색으로 새 머티리얼을 적용해주세요. 이제 털을 입혀주겠습니다. 몸통을 선택 후 여기 파티클 탭에 들어가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탭을 헤어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요. 헤어 랭스를 0.0으로 확 줄여주시고 넘버 값도 2000으로 수출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칠드런 탭을 펼치고 넌에서 인터폴레이티드 탭에 들어가시고 실제 렌더링과 동일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어마운트를 100으로 늘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털이 생기는데요. 잘 안 보이니까 고양이 쪽으로 라이트 하나를 더 추가해서 빛을 쬐어주겠습니다. Shift A 라이트에서 에리어를 선택하고 G와 R키로 앞에서 고양이를 향하도록 위치시켜 볼게요. 라이트 값을 100으로 올리고 컬러도 털이 확인될 수 있게 밝은 노란빛을 선택할게요. 다시 고양이 얼굴을 선택 후 몸통이랑 똑같이 파티클 플러스 버튼 누르고 헤어에서 넘버는 2000, 길이는 0.05 입력 후 칠드런 인터폴레이티드에서 어마운트 값 100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고양이 윗머리를 선택하고요.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 털이 좀 이상한데 그건 모디파이어 탭을 보시면 파티클 위에 있는 미러 모디파이어를 어플라이 시켜주시면 됩니다. 미러 모디파이어를 선택하고 마우스를 그 위에 놓은 다음 컨트롤 A를 누르면 돼요. 검은 부분을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헤어랭스를 0.06으로 조금 올려주셔도 돼요. 귀에도 털을 만들 건데 모디파이어에서 미러를 미리 어플라이 해주고 진행할게요. 똑같이 파티클 플러스를 눌러 동일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조명이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연한 주황색으로 바꾸고 모양도 스퀘어로 바꿨어요. 이어서 눈을 만들어 볼게요. 큐브로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새 큐브를 생성해 주시고 사이즈를 줄여준 다음 얼굴 앞으로 위치를 잡아주고 애드 모디파이어, 제너레이트,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눌러줍니다. 뷰포트와 렌더감 모두 3으로 올려서 동그랗게 해주시고요. 머티리얼 탭에서 노란색을 입혀준 후 SX로 납작하게 한 다음 얼굴에 붙여주겠습니다. 옆에 눈은 Shift D로 복제해서 위치시켜 주겠습니다. 코도 복제해서 놓아줄게요.
머티리얼까지 같이 복사됐으니 여기 숫자를 눌러서 연결을 해제하고 코는 분홍색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꼬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 A 메쉬 큐브를 누르고 S키로 크기를 줄이고 G키로 꼬리 쪽에 위치시킵니다. 이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볼게요. Add Modifier, Generate Subdivision Surface를 눌러줍니다. 수치는 모두 3으로 올려주시고요. 너무 작아졌으니 다시 S키를 크기를 좀 더 키워줍니다. 엉덩이 쪽은 뭉툭하게 만들기 위해 탭을 눌러 컨트롤 R로 선을 나눠준 뒤 엉덩이 쪽으로 끌고 오면 뭉툭해져요. 우클릭 쉐이드 스무스로 부드럽게 해주시고 머티리얼 탭에서 검은색도 입혀주고 파티클 탭에서 몸통과 같이 뉴 헤어 넘버 2000 헤어랭스 0.05 칠드런에서 뷰포트 값 100을 해주시면 털도 들어갑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 뼈를 심어 볼 건데 그 전에 이 두 개 포인트들을 꼬리 안쪽 중심으로 위치시켜 볼게요. 먼저 커서 먼저 옮겨 볼게요. 탭키 누르고 엑스레이 모드에서 여기 4개 버텍스 선택하시고 Shift S 눌러 커서 투 셀렉트 해주시면 커서가 꼬리 안쪽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이제 노란 오리진 포인트도 옮겨 볼 건데 오브젝트 모드에서 우클릭 셋 오리진 투 3D 커서를 누르면 오리진 포인트도 꼬리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뼈를 만들어 볼게요. Shift A 아마추어 싱글 본을 선택해 주세요. R키로 꼬리랑 겹치게 만들어 주시고요. 꼬리 안에 있어서 안 보이니까 여기 데이터 탭에 들어가셔서 인프론트를 체크해 주시면 안쪽에 있어도 잘 보입니다. 이렇게 구부러지게 하기 위해 본을 나눠야 하는데요. 탭 에딧 모드로 들어가 우클릭 subdivide를 눌러주시고 여기 컷 넘버를 3으로 올려주시면 본이 나뉩니다. 이제 꼬리랑 본이랑 연결할 건데 그 전에 꼬리 모양을 어플라이 해줘야 해요. 컨트롤 A를 누르고 얼 트랜스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오리진 포인트가 딴 데로 가버리는데 다시 우클릭 셋 오리진 투 3D 커서 눌러서 원위치 시켜줍니다. 이제 꼬리랑 본을 연결하면 되고요. 꼬리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본 누른 다음 컨트롤 P를 누르고 with automatic weight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부러져야 하니까 본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탭 눌러서 포즈 모드로 들어오시고요. 이 고리 아이콘을 눌러서 미디엄 포인트에서 인디비주얼 오리진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구부러져서 움직여요. 그런데 털이 안 딸려오는데 그건 모디파이어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서 꼬리 선택 후 모디파이어 탭에서 아마추어를 파티클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포즈 모드에서 A키로 본 전체 선택 후 R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잘 따라다니면서 구부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프레임을 찍어서 꼬리에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프레임 바를 0으로 두시고 A를 눌러 전체 선택 후 I키를 누르면 여기 타임라인 영수에 노란불이 들어오는데요. 키프레임이 찍혔다는 표시고요. 다음은 바를 15초에 둔 뒤 R키로 꼬리를 위로 올려주시고 I키를 다시 눌러 키프레임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30초엔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0초에 있는 키프레임을 복붙할 건데요. 0초 키프레임만 선택 후 컨트롤 C 한 다음 바를 30초로 가져와서 컨트롤 V 해주면 됩니다. 좀 느린 것 같아서 키프레임 간격을 줄일 건데요. 바를 0초에 가져온 후 S키를 누르면 간격이 좁아지고 다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조금 더 빨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움직임을 애니메이션 끝날 때까지 반복되게 할 건데요. 키프레임을 일일이 찍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이 타임라인 아이콘을 누르고 그래프 에디터 탭을 눌러주시고요. A를 눌러 키프레임 전체 선택 후 채널, 엑스트라폴레이션 모드, 메이크 사이클 눌러줍니다. 그러면 따로 뒤쪽에 키프레임을 찍지 않아도 꼬리가 살랑살랑 움직여요. 다시 타임라인 탭으로 돌아오시고요. 이제 달의 움직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움직일 이런 곡선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Shift A 커브 베지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G키로 위쪽으로 올려보시면 이런 모양이 생기는데 탭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X키를 눌러 삭제해 주신 후 옆에 이 드로우 펜을 눌러서 넘버 패드 3을 누르고 넘버 패드 0을 눌러 카메라 위치를 확인해 준 뒤 달이 움직일 선을 이런 식으로 대충 그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그린대로 커브가 만들어졌는데 버텍스마다 있는 점들을 하나씩 잡고 모양을 좀 더 다듬어 줄게요. 이제 이 선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줄 건데요. 커서 오리진 포인트를 다 여기 곡선 시작점으로 두고 시작할게요. 에디트 모드로 들어오셔서 커브 시작점을 선택하고 Shift S 커서 투 셀렉트 해서 커서 먼저 갖고 오고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에서 곡선 선택 후 우클릭 셋 오리진 투 3D 커서 해서 오리진 포인트도 옮겨줍니다. 이제 달도 움직여주고 달의 오리진 포인트도 가져올 건데 먼저 달 선택 후 우클릭 오리진 투 3D 커서 해준 뒤 다시 달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지오메트리 투 오리진 하면 달도 시작점에 위치한 오리진 포인트로 위치됩니다. 다음은 달을 클릭한 후 Shift를 눌러서 곡선도 마저 선택한 후 컨트롤 P 해서 팔로우 패스 눌러주시고 밑에 킵 트랜스폼도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해보면 달이 커브를 따라 잘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곡선이 너무 앞에 있는지 머리를 가리는데요. 커브 선택 후 GX를 눌러 뒤로 이동시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렌더링 해볼 건데 그 전에 렌더 이미지를 한번 눌러서 확인할게요. 보시면 여기 창문이 막혀 있는데 그거는 블링 큐브들 눈만 가려주고 카메라 버튼을 안 꺼서 같이 렌더링 될 뻔했는데요. 블링 큐브들의 카메라 버튼도 여기 꺼주시고 다시 F12를 눌러보면 해결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빠진 효과나 색감을 간단하게 조정해 볼 건데 쉐이딩 탭에서 지붕에서 만들었던 노드들을 컨트롤 C 해서 건물 쉐이딩 노드에 붙여넣기 한 후 각각 연결해주면 건물에도 지문 텍스처를 줄 수 있고요. 건물 에디트 모드에서 엣지 선택으로 이 4개 엣지 선택 후 컨트롤 B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주면 각을 뭉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건물 색도 머티리얼에서 좀 더 조정하고 배경색도 좀 더 밝은 푸른빛으로 조정해 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색감 조정은 여기 렌더 탭에 맨 마지막 컬러 매니지먼트를 펼치고 그 아래 유즈 커브에 체크를 해준 뒤 그래프를 조금씩 건드려 보면서 원하는 색감을 맞춰주면 됩니다. 이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웃풋 탭으로 들어오시고요. 파일 포맷을 PNG에서 비디오로 바꾸고 렌더하면 바로 되지만 비디오로 렌더링 하다가 에러가 나면 원본 파일도 에러난 파일로 저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PNG 애니메이션으로 렌더링한 후 비디오 에디팅에서 합치는 걸 권장해서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파일 포맷은 PNG로 그대로 두시고 렌더링된 PNG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렌더 애니메이션을 누르면 렌더링이 진행되고요. 저는 1프레임당 12초씩 걸리네요. 93프레임이라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화면을 내리셔도 여기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렌더링이 진행되고 마지막 93프레임까지 렌더링이 끝나면 지정한 폴더에 이렇게 93개의 PNG 파일이 생기는데요. 이걸 블렌더에서 비디오로 합쳐볼게요. 블렌더에 파일, 뉴, 비디오 에디팅 선택해 주시고요. 비디오 포맷 설정은 1500 픽셀로 가로를 만들었으니까 1500으로 고쳐주시고 프레임 레인지는 엔드는 93 적어주시고 프레임 스타트는 1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저는 PNG 파일 폴더 다시 보시면 달이 뜨는 시점이 10프레임부터라 그냥 10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드 눌러서 이미지 시퀀스 눌러주시고 저장한 PNG 폴더 열어주신 후 A 눌러서 전체 선택 후 애드 이미지 스트립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 나오는데요. 이제 저장만 하면 되는데 아웃풋에서 비디오가 뽑힐 폴더를 정해주시고 포맷은 mp4로 할 거니까 그대로 두신 후 렌더 애니메이션 하면 이렇게 비디오로 출력까지 모두 끝납니다. 작업한 블렌더 파일을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유튜브로 잘 안 보이셨던 최종 노드값 등을 확인해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블렌더 작업 과정 공유는 처음이라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고요. 다음에 또 만들게 되면 좀 더 짧게 올려볼게요.